속의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작가님이 직접 겪고 느꼈던 송은천 작가님의 20여 년의 직장생활 노하우가 담긴 프로서 밀레니엄 내맘 다 알아는 책 속의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닌 송 작가님이 직접 겪고 느꼈던 살아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작은 출간 기념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은천 작가님의 첫 저서 밀레니엄 내맘 다 알아의 출간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이라는 거를 평생 처음으로 작성했는데 그때 이제 얻어버린 게 우리가 처음에 들러서 얘기했지만 저하고 송은천 대표하고의 인연은 한 내가 오늘 공부 생각해 보니까 한 12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회사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취직이 안 돼서 리먼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존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니까 아무도 회사 안 그만둬서 자리가 비질 않아서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뭐 놀긴 뭐 하니까 뭐라도 하자.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거를 평생 처음으로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얻어걸린 게 에듀페이션이었어요. 에듀페이션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막 화를 냈어요. 그 면접 보는 분들한테 정말 변화하고 싶으면 나를 뽑고 그냥 원래 일회성으로 하고 싶으면 다른 전문 컨설턴트 회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됐고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인연이 좀 됐었어요. 근데 송은천 작가는 그때 인연 이후로 거의 저를 정기적으로 괴롭히며 본인이 갖고 있는 온갖 가지 고민들을 저하고 얘기하며 지금은 자기가 코치라고 있지만 강제로 저를 코치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전화를 2시간씩 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이분 전화 끝나자마자 배터리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둘이서 얘기하다가 대화가 없어졌는데 이유는 제 배터리나 얘 배터리 둘 중에 하나가 나간 거죠. 그런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직장 생활을 치열하게 해왔던 사람이고 또 돌아보면 그 직장 생활 그나마 20년 채운 건 제덕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급기야는 이제 본인이 모든 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뭘 하나 했더니 갑자기 저도 30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직 쓰지도 못한 책을 쓰더니만 작가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나누는 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철이 들라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저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어차피 뭐 버텨서 10년 더 운이 좋아서 직장생활 해봐도 결국 10년 뒤에는 같은 자리에 있을 거니까 10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고 보다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본인이 행복한 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수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계시답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잘하는 거지 그냥 타고난 천성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강의를 잘하는 건 자기가 신이 나서 잘하는 거예요. 제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주어진 탤런트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너무나 축하할 일이다. 사실 뭐 여기 송 작가나 뭐 저는 더하고 우리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아직 괜찮지? 나라가 이제 급격히 변하면서 일본이란 나라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문화가 없잖아요. 원래 유교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급격히 깨졌잖아요.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강제로 순식간에 조각이 났고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그 지주의 그 아가씨를 등에 업은 머슴이
그 아가씨와 결혼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으면 천방지축 막을 피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었던 세대입니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세대를 쭉 거치면서 살았던 세상이 그래서 저는 이제 증인이에요. 어려웠던 시기와 그다음에 계속 발전하는 시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본 목격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어쨌든 깨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상이 다 깨지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초콜릿하고 건빵도 있었다. 뭐 시리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걸 받아들이고 뭐라도 상관없고 일단은 그냥 막 질러도 솔직한 게 최고고 미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니스티 그런 문화로 막 변화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굳건하게 뭘 바칠 수 있는 한국의 그 전통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고정적인 문화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리플레이스가 너무 쉽게 되었던 거죠. 그게 아쉽다 아쉽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자 사상의 핵심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라. 세상을 나가서 입신양명해서 본인의 뜻을 펼쳐라.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게 유교거든요. 그게 조선시대에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안 짓고 맨날 글만 읽는 거죠. 입신양명해야 되니까. 그 가치관이 남아서 일단 큰 회사 가야 되고 그리고 남보다 빨리 과장 달아야 되고 그것이 부모님의 행복이고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부모님 세대에. 근데 요즘에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워라벨, 정확히 말하면 워킹 라벨, 그런 것부터 뭐 소확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죠. 정확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저도 90년대 이후생들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시리얼도 사실은 제가 요새 컨설팅하는 회사 거를 훔쳐서 드린 겁니다. 사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훔친 거를. 너무나 많은 재고가 있어서 훔쳐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황을 보면 90년대생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90년대생으로 딱 넘어가는 사람들의 인터뷰 얘기는 그겁니다. 저는 워킹 라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사 굉장히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7시가 넘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송호천 작가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 대 쥐어먹을 뻔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갈공명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갈공명은 실제로 공부 더럽게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 잘한 것처럼 포장이 된 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 사람이 같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자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잘 외우는 애들 그 당시에 외우는 게 최고잖아. 그러면 너는 현령 정도 하겠구나. 너는 뭐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너는 뭐가 될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나라 정도는 움직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90년대생 이후는 제 딸부터 시작해서 외우고 공부 잘하는 그런 거 말고 생각이 열려 있고 생각도 열려있고 마음도 열려있는 사람이 아마 성공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지지 않은 세상, 더 이상 규정되어질 수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제조업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일본에서 뭐 안 준다 그러니까 한국 박살나고 막 기껏해 어셈블리 정도 하는 수준에서 막 삼성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막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서 AI,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직업들도 뭐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진다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그리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음주운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오는데 이제 저는 당뇨에 늙어서 더 이상 술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취해서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0년대생들이나 저희 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만약 공부가 취미라면 열심히 하되 취미가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제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했습니다. 네, 자퇴를 해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죠.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네, 걔는 10시에 일어나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밝아졌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제 계속해서 닫혀있지 않은 생각들을 가리키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 유학 가게 됩니다. 일본이 이 모양인데 요새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쭉 제가 이제 54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꼭지점을 찍고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가 지금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건들이 조연처럼 일어나서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20살, 30살 때 닥쳤던 많은 도전과 변화들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를 제가 알겠어요. 역으로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년생들은 소프트가 말랑말랑한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제조업 기반이 아닌 새로운 기반의 것들을 보는 세상이니 그들을 잘 소통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이미 끝났고 지금 한 30, 40대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았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거는 모든 이 전제 조건은 그 경기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돈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것이 덜컥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화폐 가치나 무슨 가치든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에서 시작된 모든 가치들이 부정되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저는 이제 다 은퇴하고 끝났지만 이제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잘 정리해서 새로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약속된 시간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은천 작가의 새로운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한없이 부러운 일입니다. 제가 송프로보다는 조금 더 살긴 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책을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어려움을 우리 송프로는 해냅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송프로하고 저는 인연은 약 한 18년, 19년 정도 되죠. 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매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로 다른 브랜드에 근무했어요. 저는 LG 패션에 근무했고 우리 송프로는 노바디스라는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장에서 근무할 때는 경쟁사 브랜드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현장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브랜드 직원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알되 별로 이렇게 몇 마디 안 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인연이 딱 잡히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친구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LG 패션의 CS 마케팅, CS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느닷없이 와서 제 전화번호 몰랐을 때는 어떻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선배님, 저도 선배님이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좀 그 순간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친구 같았으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끌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평소에 얘기도 안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화. 그게 이제 특별한 우리 송프로 송은천 작가의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 이 친구가 그러면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때 마침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결혼이 생길 때만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결혼이 생겨서 마침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 친구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 너도 한번 지원해봐라. 지원해서 뭐 네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부 부서 내에서는 거의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장부터 시작하고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는 내정자가 있었어요. 장모 씨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이제 면접을 그래도 뭐
예정자가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봤죠. 근데 예상외로 너무 면접을 잘 봤습니다. 상무님의 마음에 탁 든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장이 딱 오더니 이번에 새로운 직원은 우리 송은철 씨가 됐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네가 됐댄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특별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잘 했던 부분도 있고 이 친구의 성격을 보면 아까 김지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남을 가만히 두질 않는 그런 성격인데 여기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친하겠지만 뭔가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물고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글쎄 자세한 얘기 향후에 대한 이런 책을 거창하게 책을 낼 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얻고자 저한테도 굉장히 끈질기게 괴롭힘을 많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인연과 그런 특별함 속에서 쭉 이어오다가 이 친구가 또 한 번은 제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게 입사하고서 같은 일을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됐나요? 업무도 채 다 익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해보는 강의니까 강의도 굉장히 좀 선배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설프죠.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은 뭐 완전 프로인데 그때는 강의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시기였는데 부서에서 인사 발령이 납니다. 저희가 근무했던 CS 부서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영업의 지점으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 2명은 백화점 쪽 1, 2지점으로 나눠서 발령이 났는데 이 친구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가드 영업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 친구인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르쳐 줄 게 많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 혼자 독단적으로 부서에 가서 그 부서 그 지점의 CS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뭐 한 2, 3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제가 안 치렀을 텐데.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이 친구가 또 해냅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났나요? 거기 부서장이신 그 모 부장님께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우리 송은천이는 좀 어때요? 요즘 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야, 은천이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한마디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대단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안도를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승승장구. 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길도 잘 개척해 나가고요. 자기가 있던 부서가 이거 미래가 불투명하다. 몇 번 저하고 고민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다른 회사가 있더라고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23년째 LG 패션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잘 다니나 싶더니 그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들었거든요. 그 어느 날 보더니 저 그만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그만뒀니? 라고 했더니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너는 하면 될 거야.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송은천은 충분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이렇게 해냅니다. 대단하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후배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 저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친구를 후배로 뒀다는 거 그리고 인연을 맺었다는 거에 무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송프로 유쾌한 코칭 일기 1탄 이렇게 돼 있는데 2탄이 조만간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스킬인데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첫 책이 나왔을 때 그 첫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렘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첫 해외여행 갈 때 그러한 설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허락해 줬을 때 그 첫 만남의 그 기쁨, 첫 아빠가 됐을 때의 기쁨, 뭐 이런 그 설렘이 있는데 아마 책에 나온 것도 자금을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세상에 굉장히 큰 설렘과 기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그 좋은 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더운 날씨에 또 시간을 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만약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하는 게 저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랑 그 소은천, 저는 이제 코치라는 용어가 더 편한데요. 코치들의 모임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잠깐 소개하면 이제 코칭으로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봉사 코칭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만났기 때문에 사실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송우천 코치님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모임이 활성화되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혈기왕성하게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우리 조직이 이제 젊어지기도 하고 훨씬 더 활기가 차서 그런 점에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송코치님하고는 여기 송프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구독자입니다. 유튜브.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저를. 그러면서 어떤 일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봤더니,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취준생 얘기를 많이 했지만 퇴준생? 퇴준생이라 굉장히 색다른 용어면서도 누구나 다 퇴준생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겠구나. 오히려 취준생보다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퇴준생이겠다. 그래서 우리 송 코치님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르다.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할 그럴 스케일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감각이 굉장히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송 코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송 코치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꽤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게 관통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책 제목을 보면 밀레니얼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 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 지향적이고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냄새가, 사람 냄새가 확 느껴져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분이다 하는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그 목차 중에 BMW라는 게 있더라고요. BMW 소통.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신선해서 뭔가 봤더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이제 B더라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 전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고,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M, 그다음에 워크, 함께 일하자.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면이 굉장히 탁월하구나. 아직 자세히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는 감각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해나갈 때마다 상당히 큰 성취를 이뤄내실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송 코치님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리어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송 코치님이 잘 되면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송 코치님이 잘 되도록 우리 함께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축하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밝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좋은 건 뭐냐면 저희 조직에 있을 때는 저에 대한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많이 좀 비웃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은 기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책이 나오기 전에 여기 이제 사회를 봐주는 우리 김도영 과장이나 우리 여기 범석이나 우리 하람 이렇게 몇몇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친구도 있고
몇몇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거를 좀 오픈을 했었어요. 오픈이 뭐 완전히 오픈은 아니었고, 근데 그러면서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냉정한 피드백들이 막 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부드럽게 준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아마도 그게 좀 저에게는 좀 자양분이 됐고 이런 작은 기적이 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송프로의 유쾌한 코칭일기, 밀레니엄 다 이게 사실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이디어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1탄으로 했던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책도 좀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 책은 Z세대의 동기부여 방법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칭이나 이런 상담을 좀 하면서 좀 사례를 좀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책은 좀 지금보다, 그리고 이게 책을 내면서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책 두께라든지 글씨 뭐 폰트, 그다음에 크기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좀 저한테는 실망스러웠지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를 빨리 잊어라. 예. 어차피 지나간 거고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또 개정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여기까지 더운 날씨에 와준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은혜를 갚는 건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씩 제가 은혜를 갚아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축사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이제 김진영 대표님이나 우리 한영 차장님이나 우정 대장님이나 다 저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예. 기적적인 LG 패션의 입사부터 해서 저도 전화한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좀 DID를 잘하는 것 같아요. 들이대.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무조건 들이대고 판단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좋은 건 뭐냐면 기존에 조직에 있을 때는 저에 대한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제가 지금 CNI테크라는 곳에서 자문위로 상무로 있긴 있지만 사실 거의 이제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들이대, 이 상대방의 선입견이 없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들이대는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좀 빨대를 많이 꽂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빨대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를 좀 뽑아 먹을 때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제가 계속 꼽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막 다 이게 빨대 꼽을 거거든요. 빨대 한번 꼽고 케이크도 빨대 막 다. 근데 아마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아 나가면서 감사하게 살아야지 않을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책을 좀 준비를 좀 미리 출판 유통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너무 죄송 생각하고 혹시나 이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고 2탄 때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꼭 출판사에서 하는 제가 그런 좀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간 축하합니다. 출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편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8년 전에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좀 배울 점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서 멘토님으로 또 힘들 때마다 조언도 많이 얻고 또 되게 형님처럼 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작가님은 사실상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게 많이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하게 해준다는 게 뭐였냐면 뭔가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그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의 강점을 가장 많이 믿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언들도 어려울 때마다 또 해주고 좀 그래서 되게 편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신뢰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되게 성과도 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잘 이루어졌었던 케이스도 좀 있고요. 같이 많이 했었던 게 이제 뭐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변화관리 관련된 워크샵 팀장들 대상으로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상 이제 형님이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좀 가보자. 그다음에 너가 좀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특화해서 가지고 오면 그때 또 얘기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있는 사람의 강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되게 잘 헤아려줘요. 공감을 잘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공감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 두 점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배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감 능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은천 형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모습을 보면 라디오를 좀 많이 떠올려요. 우리가 이제 흔히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지직거리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딱 맞춰서 같이 리듬을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강점?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을 뭐 무장해제시키는 매력이다라고까지 표현했던 선배들도 사실 계셨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배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가님 쓰신 이 책은 사실상 이제 되게 경험에서 많이 묻어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이론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되게 딱딱한 이야기나 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그런 걸 다 말고 사실상 작가님 같이 저하고 일하셨을 때 그때그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신 그 꼭지꼭지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으로 정제화해서 또 책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실상 이제 뭐랄까 되게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같은 팀에 제가 후배였습니다. 같은 팀에서 근무했고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선배였죠.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형님 뭐 저녁 때는 워낙 재밌으셔가지고 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출장 같이 다니던 때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형님은 좀 남의 말 좀 잘 듣는 편, 듣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큰 고민들이 있을 때 이제 형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꼭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좀 뭐 위로가 된다거나 좀 뭐 기분이 조금 편안해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만나면 저한테 힘이 돼줬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들 때만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남들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에너지 주고 힘이 되는 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후배들하고도 이렇게 인간관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소통들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봐서는 뭐 저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조금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5년 동안 거의 뭐 와이프보다 통화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글쎄요, 뭐 그 사람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조직에서는 적재적소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저는 별명을 빨대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팀원들이라든지 전체 팀의 어떤 그런 힘들을 잘 이용해서 본인은 별로 노력을 안 하지만 그런 팀원들의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잠재 요소를 잘 개발을 해서 전체 그 팀원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그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이제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그 많은 지식들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초반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2013년에 같이 TFT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팀장 하나 그리고 저 하나 이렇게 딱 2명인 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뒤에는 7명인 팀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팀장하고 팀원으로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처음 저희 팀이 이제 2명에서 7명으로 확대가 됐을 때 그 여러 군데서 모이다 보니까 워낙 독특한 친구도 많고 이 친구 성격이 이거 되겠어? 막 이런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팀장이 워낙 그 리더십이 그 팀원들을 많이 얘기도 들어주고 아무리 모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7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은 많아가지고 야근도 많이 하고 했지만 즐겁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거는 그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제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타고난 성격?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청해주고 이 사람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주고 이런 것은 좀 타고나시지 않았나. 공감 능력은 정말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가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좀 아시겠지만 이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서 밝히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바꿔야겠다 하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걸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지금의 이제 작가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는 다 그런 거 매일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게 좀 배워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일반적인 밀레니얼 관련한 서적보다는 그 송 작가님의 그 20년간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사례 중심의 책이어서 읽기도 쉽고 뒤에 보시면 인터뷰도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번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은천 멘토님과 이전에 멘토링으로 인해서 만나게 됐던 윤숙경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사실 요새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뭐 이것저것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일단 송은천 멘토님이 멘토링을 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내공들을 많이 담았을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조언을 구했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조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지 않을까 해서 보지 않았지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하고는 그 2년 전에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말 동안에 저를 멘토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힘든 세대기는 해도 그 작가님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태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 자신감도 묻어나오시고 그리고 뭐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 그 자체가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었고 멘토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을 많이 얻는 분이라서 책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천 코치의 전 직장 후배이자 지금은 글로벌 휴먼스에서 근무하는 안나연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연수원에서의 추억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본인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드러내실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유쾌하게 사실 대화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송은정 코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근간을 두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게 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신 거겠지만 일단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것을 잘 이끌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솔루션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네가 네 안에 답을 잘 꺼낼 수 있게끔 하는 친구인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초고 쓰셨을 때는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봤어요. 아직 완성본을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송은정 코치가 이제까지 업무를 했던 아니면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뭔가 에너지를 주던 그 모든 예시와 집합체들이 녹아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이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예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 1월에 멘토 멘티 같이 했었어요. 작가님은 약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점을 배워서 저는 취업 아카데미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관님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책을 보면 아마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3년차 직장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하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 취업 준비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때 강사분 그리고 제자 이렇게 관계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하고 나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나 제 주변을 보면. 그래서 참 많이 힘들구나. 그냥 힘들다. 지금도 회사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작가님은 배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고 늘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시고 늘 배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이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그래서 더 저도 마음을 열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을 한 단어나 뭐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에너자이저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자극받고 나도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게 해주시는 분이셔서 에너자이저 같은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정인이고요. 선생님이랑 멘토랑 멘티 관계로 만나가지고 취업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더러 직장 생활에도 많이 조언을 받은 지금 3년차 정정인입니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취업 전에는 취업만 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본격적인 이제 걱정,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살기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을 딱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스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밀레니엄 세대 그런 걸 다 떠나서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감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타인한테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뛰어나서 타인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층 간의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나 좀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고
또 계속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느끼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접해 보시면 좋을 작가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저한테는 아직도 차장님 또는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한데 에스티코에 입사를 해서 첫 팀장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회의 자리에서 제가 제일 발언권이 없는 막내였는데도 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요. 상대방이 속에 있는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기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솔직히 저도 영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서 그 상대방의 진심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무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밤 10시까지 차에서 고민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제 얘기를 끌어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그런 완성된 어떤 뭐 최종본이 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집요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뭐 이론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기반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뭐 코칭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또 뭐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되시는 분들 또는 요즘은 또 밀레니얼 세대가 없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